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 상식들을요,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실리프팅을 하면은 무조건 얼굴에 이렇게 막 딤플이 생기고 울퉁불퉁해지나요? 실리프팅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 질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주변에서 뭐 리프팅을 했는데 울퉁불퉁하다. 요즘 딤플이라고도 뭐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나중에 다 좋아지고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안 생기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리프팅 할 때에 이 피부 두께에서 적절한 깊이로 들어가서 실리프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실 피부 밑에 바로 얇게 넣으면 리프팅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 울퉁불퉁해지거나 얇게 비쳐 보이거나 뭐 간혹 튀어나오거나 움푹 패이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무서워서 또 너무 깊이 하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은 없겠지만 효과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 위치, 중간 깊이로 적절하게 균일하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 부위마다도 그 지방층의 두께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도 피부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일정한 깊이로 넣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경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절한 깊이로 잘 넣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깊이를 균일하게 해서 넣는 것이 사실 실리프팅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원장님께서 좀 실리프팅을 할 때 좋을 피부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얇고 조금 지방이 없으면 당연히 실리프팅 효과가 좋을 텐데 반대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효과가 아무래도 피부가 얇고 살이 좀 적으면 그리고 탄력까지 있으면 리프팅 효과가 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살이 피부가 너무 두껍고 지방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무겁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얇은 종이가 있고 이렇게 두꺼운 이제 피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얇은 피부는 실을 사실은 몇 개만 걸어도 가볍게 당겨지겠죠. 그리고 그 윤곽도 더 잘 드러날 거고.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는 사실 뭐 제가 지금 들고 있기도 무거운데 그 얇은 실이 지탱하기가 조금 더 버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살이 너무 많고 피부가 두껍고 딱딱하고 이러신 분들은 효과가 조금 덜 당겨지거나 아니면 그 유지 기간이 조금 짧아지거나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짜 들고 있어도 이렇게 체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더 많이 줘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실도 두꺼운 피부일수록 조금 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 아주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무겁다고 해서 실을 똑같이 하나를 넣고 그럼 더 많이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많이 당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여러 개의 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당기면 뭐 다른 부작용의 리스크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오래 좀 유지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실리프팅을 좀 관리랍시고 하게 되면 40, 50대에는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효과가 없어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뭐 실리프팅에 내성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아주 많고 많이 늘어지고 탄력이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탄력이 있고 심하게 늘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실에 넣는 양도 좀 적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겨지는 효과, 유지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굳이 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히 관리하는 정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 실리프팅을 하면은 여기 광대라든지 이쪽 관자놀이 쪽이 좀 부각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일까요? 우리가 리프팅을 할 때에 당연히 뭉친 살이나 늘어진 남아 도는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에 광대가 두드러지고 넓은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당길 때 특히 광대 부위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면 좋고, 오히려 실리프팅을 통해서 볼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광대 같은 부분을 볼륨을 증가시키면 좋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광대 밑에 움푹 꺼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볼륨을 증가하면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방법이나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가 두드러진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 방향이나 위치를 좀 조심해서 시술을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실리프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거나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